바둑왕전 1회전 경기입니다. 허영호 구단 대 김명훈 2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결하는 두 기사. 허영호 구단은 참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고요. 김명훈 2단은 가장 핫한 기사라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김명훈 2단은 최근에 주가를 드높이고 있는 신예 기사 중 한 명인데요. 랭킹도 굉장히 높고요. 이 선수는 아주 노력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허영호 구단은 오랫동안 바둑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군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과연 과거 같은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는 기사죠. 이 공백기 동안 두 기사의 랭킹이 역전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결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역시 최근에 기세가 좋은 김명훈 2단이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요. 그래도 허영호 구단 세계대회 준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워낙 노련한 기사, 또 정상권이었던 기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대결 5대5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과 김명훈 2단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KBS 바둑왕전 1회전 경기입니다. 김명훈 2단. 2014년에도 KBS 바둑왕전 본선에 올랐고요. 레츠런 파크배에서는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허영호 구단 2013년 10단전 본선, 2014년 GS칼텍스배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은 이 삼성화재배를 통해서 역시 팬들에게 각인이 됐던 기사인데요. 김명훈 2단 최근에 있었던 GS칼텍스배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네, 김명훈 2단이 아쉽게도 목진석 구단에게 그것도 중반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진격이 준결승에서 멈추긴 했습니다만 김명훈 2단이 지난해 말부터 보여준 이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예 기사를 탈피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기사입니다. 허영호 구단은 앞서 설명해 주신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구리구단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1대2로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적을 냈던 기사죠. 김명훈 2단 한국 바둑계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신예 기사 중 한 명인데요. 또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명훈 2단이 어떻게 보면 입단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 선수가 97년생으로 변상일 2단과 동갑내기인데 흔히 영재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기사들, 김명훈 선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동갑인 기사들 모두 김명훈 2단보다 입단은 빠릅니다. 네. 허영호 구단이 하나만 걸쳐두고 다시 굳힘을 선택했는데요. 언뜻 봐서는 호구 자리를 줘서 좀 손해 같기도 하거든요. 보통 저런 형태는 흙이 피하는 경우가 많죠. 허영호 구단 워낙 유연한 기풍의 기사라서 네. 실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상기를 손을 뺐습니다만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 좌상기의 형태는 흙의 입장에서 좀 피하시라고 네,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요. 흙의 3선에 있는 저 돌과 그 한 칸 아래쪽에 있는 백의 4선 돌을 치우면 평소에 자주 나오는 형태죠. 화점에서 백이 한 칸 띄고 한 번 더 입구자로 굳힌 형태인데 네.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큰 악수입니다. 그 대신에 흙에 얻은 건 우상을 굳히는 정도인데요. 이제 그 전에 수순에서 이제 좌상귀 쪽의 입구자, 귀 지킴이 좀 빨랐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워낙 그 교환이 악수다 보니까 보통은 저런 형태는 흙이 좋지는 않습니다. 허영호 구단을 포함해서 군 복무를 했던 선수들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몸이 덜 풀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대한 기사가 원성진 구단이라던가 또 윤준상 구단, 허영호 네. 구단 이렇게 한국 바둑계 허리층을 담당하던 기사들이 대거 올 초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특히 허영우 구단 같이 이렇게 2년 사이에 갑자기 떠오른 신예 기사와 만났을 때 네. 기존의 강자가 그 신예 기사와의 대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바둑으로 흘러가느냐 이것도 참 흥미거리 중 하나입니다. 초반부터 아주 재미있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좌하 형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장면에서 백이 밀고 네. 흙이 한 칸 뛰는 것까지가 정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명훈 2단이 이 장면에서 여길 막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두 선수가 한 차례씩 좀 실수를 주고받은 것 같거든요. 우선 허영호 구단은 이 장면에서 실전처럼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쪽을 하나 찌르고 받을 때 그때 여기를 찝는 것이 옳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이 끝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되고요. 그때 이쪽을 밀어서 진행을 시켰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런데 실전은 그냥 밀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반발을 했는데 물론 이 반발수도 여기를 찌른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착점입니다만 여기를 아예 꽉 이어서 버티는 것이 좀 더 이 민수를 꼬집었던 한 수 같습니다. 네. 여기를 늘지 않으면 흙이 이미 이상하죠. 그런데 이 교환을 시키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젖혔다면 네. 이제는 실전처럼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흙이 계속 이 부분을 뭔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젖혀간다면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흙이 양쪽을 커버하기 위해선 이쪽을 끊고 이을 때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 모양도 좀 어색한데요. 다음에 여기를 느는 수가 네. 거의 반 선수다 보니까 이 형태는 흙이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한 형태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처리가 되게 잘 된 모습입니다. 실전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이네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흙의 민수, 실수를 네. 꼬집는 한 수였는데 자, 그런데 단발을 했고 네, 그냥 네. 젖혀가니까 흙도 돌파를 했고요. 네. 네, 그쪽을 들고 이렇게 끊는 진행입니다. 지금 여길 끊는 수는 허영호 구단이 중앙을 붙이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했는데요. 네. 실전은 중앙 쪽을 김명훈 2단이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거의 필연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쪽은 아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이제 단수 치는 교환까지 될 텐데 이 결과는 어떨까요? 이 결과는 묘하게도 좀 호각으로 보이네요. 네. 서로 한 차례씩 실수를 주고받았는데 네. 색다른 형태가 나왔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은 아닙니다. 네. 자, 변화는 있었지만 서로 둘 수 있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참 묘하네요. 서로 실수가 있었는데 팽팽한 결과가 됐다는 게. 네. 이제 손을 빼서 우하기에 백이 걸쳐갔고요. 네, 여기서 흙은 귀로 받는 것과 하변을 다가서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네, 저 수가 좀 더 공격적인 수죠. 백이 자리를 잡는 건 어렵지 않은 건가요? 백이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하고 네. 그냥 살고자 한다면 변이나 중앙 쪽으로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형태는 꽤나 유명한 형태거든요. 여기서는 백도 즐겨 사용하는 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저 수죠.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여기서 흙이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반발을 한다면 3선을 역으로 끊어가서 축이 유리한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처럼 흙이 후퇴를 한다면 저 교환 자체가 네. 백이 어떻게 행마를 해도 이득이고요.
지금 김명훈 2단이 꽉 이어서 받는 것을 한번 싸워보겠다는 뜻입니다. 보통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수로 만약에 타협을 외치려는 생각이었다면 네. 중앙 쪽으로 입구자를 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흙이 찌를 때 틀어 막는 자리가 호구가 되니까요. 네. 지금도 막을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이건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흙이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모양 아닌가요? 주변에 배석만 놓고 보면 네. 이제 흙이 좀 더 유리한 싸움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김명훈 2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양쪽의 백 모두 잡힐 돌은 아니고 잡히지만 않는다면 집으로 최대한 버티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이 그럴듯해 보여요. 원래 흙의 진영이었다면 어느 정도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군요. 백이 약간 버틴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흙도 하변이나 우측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잡히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는 많은 기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작전 중에 하나죠. 그리고 허영호 구단의 기풍 자체가 뭐 그렇게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김명훈 2단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런 작전을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 모양에 탄력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은 흙이 백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정도는 아니죠. 네. 하변 쪽에 집 모양이 날 수도 있고 또 흙 한 점을 잡으면서 그냥 안에서 살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백이 움직이고 있는 우측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은 그쪽도 뭐 흙이 강한 공격은 잘 보이진 않는데요. 네, 김명훈 2단이 신예 기사이긴 한데 굉장히 노련하게 반면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영호 구단과 김명훈 2단은 모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올 초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네.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보통 국가대표는 최상위 랭커들은 자동으로 입성을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랭커들이 선발전을 통해서 국가대표를 가리게 되는데 네. 당시 5명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10명의 기사가 참가를 해서 김명훈 2단이 3등으로 허영호 구단이 5등으로 국가대표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명훈 2단이 선발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군요. 당시에 가장 랭킹이 높은 기사가 13위였던 윤준상 구단이었고요. 네. 윤준상 구단부터 해서 뭐 안국현, 허영호, 김명훈, 신진서 뭐 이런 기사들이 선발전을 치렀는데 결과는 두 선수 모두 통과였습니다. 지금 초반 흐름은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백이 압박한 수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수인데 이제 저런 수가 흙 모양을 깨 들어가면서 흙을 계속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김명훈 2단이 구사하는 작전이 챙길 건 챙기고 좀 치고 빠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빠져나올 때 허영호 구단이 뭔가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백돌이 양쪽 모두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저렇게 우하기에서 안쪽으로 받고 살 수밖에 없는 형태라면
이렇게 꾹 참았던 흑도 뭔가 노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백이 좀 편해 보이네요. 네. 그렇다고 또 그만큼의 두터움이 남은 것도 아니고요. 네, 김명훈 2단도 아마 지금 흐름 괜찮다고 보고 있을 텐데요. 김명훈 2단 입장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은 허영호 구단이 뭐 그렇게 상대를 압박하거나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우세를 잡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유연하게 두면서 네. 상대에게 기분 좋은 자리를 빼앗기면서도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또 허영호 구단의 이기는 패턴입니다. 서로 계속 한 칸을 뛰어나오는 형태가 됐는데요. 보통 고수들의 바둑에서 저렇게 중앙을 끝없이 한 칸 뛰는 형태는 잘 등장하진 않죠. 네. 하나, 둘, 조금은 생소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전히 공격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허영호 구단이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을 간다기보다는 저렇게 중앙 쪽에서 대세를 중시하고 있죠. 아무래도 중앙이 두텁다는 것은 어디선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지금 작전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그 전에 김명훈 2단이 하변 쪽에 건드린 것이 좀 방향착오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몰아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상 쪽에 백의 두터운 그 발전성이 사라지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흑이 계속 중앙을 중시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이미 좀 견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덟, 아홉. 돌이켜보면 하변 쪽에 있는 백돌은 잡힐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변을 흑 한 점을 차단해간 백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는 역시 중앙을 두는 것이 그래도 셋, 대세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에 한번 손을 대면서 그래도 주도권은 흑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자, 중앙 쪽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네, 여기서 백이 이곳을 두었는데 네. 이 수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 흑도를 공격하려는 의도와 네. 하변에 있는 백도를 확실하게 타개한다는 의도가 있는데 지금은 좀 대세에서 어긋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수는 차라리 이런 곳을 한 칸을 띄어서 네. 중앙을 먼저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변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귀의 사활을 봐서 선수이고요. 이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는 것도 선수, 여전히 노릴 수 있는 이쪽의 뒷맛, 그리고 여기만 찝어도 젖히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있는 곳을 보강했다는 의미니까 보강이라고 보면 좀 너무 발이 느리고요. 이제 공격이라는 의미로 봐야겠는데 실전에 보시면 흑이 이렇게 뛰어나오니까 네. 지금 이 자리는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중앙을 좀 중시할 자리였고 기분이 좋았던 백의 흐름에서 약간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흑이 중앙에 먼저 손을 댔으니까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백도 계속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몰아치니까 네. 백도 안쪽에서 계속 살고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기를 지키니까 여전히 실리면에서는 역시 이 부분에서 기분이 좋았던 백이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수가 좀 핀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흑도 반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국면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김명훈 2단이 약간 앞서는 형세입니다. 네. 자, 중앙 공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전 보시죠. 자, 백은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흑이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네. 집을 짓는다거나 또는 20초. 백이 좌변 쪽에서 둘, 흑 2점을 공격할 때에도 그 넷, 세력은 분명 도움을 다섯, 주거든요. 6, 7, 8, 9. 약간 허영우 구단이 따라잡았습니다. 이 20초. 하나, 둘, 셋. 자, 좌변으로 향합니다. 중앙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수순이겠죠? 네, 지금은 중앙 쪽이 두텁기 때문에 저렇게 좌변에 침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김명훈 2단이 그 침입수에 대해서 네. 최강수로 응수를 했다는 겁니다. 안에서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20초. 4선으로 꼿꼿하게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응수가 있는 네. 장면이었죠? 5. 보통이라면 역시 침입한 곳 한 칸 우측으로 네. 지금 흑이 둔 자리로 눌러 막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그쪽을 눌러 막았다면 적당한 타협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을 텐데 지금 백의 작전은 안에 있는 흑도를 최대한 괴롭힐 수 있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허영우 구단도 뭐 침입한 이상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드디어 이바둑의 첫 번째 수익기 접전이 이어지겠습니다. 둘, 이 장면에서 타협은 넷, 쉽지 않을 것 다섯,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7, 8. 뭐 부분적인 이 모양뿐만 아니라 바깥 형태도 꽤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이 안쪽에서 단순하게 두 집 내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허영우 구단 입장에서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살더라도 바깥쪽에 다섯, 백에 거대한 여섯, 외세를 주게 되면 7, 8, 중앙의 흑돌이 이젠 9. 두텀이 아니라 오히려 곤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텀과 좌변에서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허영우 구단은 모두 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친수도 그런 의미가 내포된 한 수이고요. 안에서 어차피 살 수 있다면 하나, 최대한 바깥쪽 백의 약점을 만들어 놓고 넷, 나서 살겠다는 것이 다섯, 네. 바로 저 저침수, 7, 백의 모양의 여덟. 흠집을 내는 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면이 굉장히 험악해졌는데요. 어느 한쪽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네, 묘하네요. 지금 여기서 백의 응수가 궁금합니다. 네. 양단수 되는 자리를 꽉 20초. 있는 것이 하나, 보통입니다만 둘, 셋, 넷, 중앙으로 느는 것도 다섯,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 7, 8, 9. 네. 김명훈 2단은 중앙을 택했는데요. 좌변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네, 장면이었죠.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여기를 잊지 않고 는 것은 뭐 굉장한 고급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곳에 사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쪽에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곳에 단수 칠 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곳을 이으면 흑이 다음에 날일자로 달리는 것은
뭐 한눈에 보이고요. 네. 여기서 백이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을 간다면 이 붙이는 수가 최강입니다. 이때 흑이 안에서 사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네. 안에서 어떻게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기를 두면 사는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는 궁도는 나오질 않고 그럼 주변 돌들을 이용을 해야겠네요. 지금은 오히려 이 바꿔치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귀를 택하는 건가요? 여기를 붙일 때 한 점을 잡아버리고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것보다 이쪽이 낫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차피 이 바꿔치기를 네.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곳과 이곳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김영우 2단이 실전에 이 수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럼 획이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은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네. 실전에 바로 다른 선택이 나오네요. 여기를 단수 쳤습니다. 네. 보통은 이 단수에 대해서 딴에서 응수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이 좌변의 사활이 이 단수 치는 순간 뭔가 연결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 이곳으로 패를 버텼고요. 네. 따냈습니다. 네, 그러자 여기를 이어서 응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선수가 된다면 안에서 사는 형태는 나오거든요. 여기가 선수가 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받아준다면요? 받아준다면 이제 네. 여기를 두고 항상 이 자리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둔다면 쉽게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사는 궁도가 나오는데 백이 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여기를 하나 하고 나서 네. 이렇게 느는 수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받지 않는다면 이 패를 통해서 뭔가 공방이 이어질 테고 아니면 지금 장면에서 네. 허영호 구단이 먼저 중앙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백이 이쪽을 는 수도 그렇고 허영호 구단이 그냥 단순한 타입이 아니라 이쪽 단수 친 수도 그렇고 중요한 승부처 장면에서 고급 수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5, 6, 지금은 여덟, 누가 조금이라도 아홉. 편한 전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물론 국면 자체는 백이 좀 편한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네. 좌변 쪽이 워낙 중요한 전투라서요. 그쪽에서 백이 실패를 한다면 크지 않았던 차이는 흑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지금 허영호 구단이 먼저 중앙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앙을 움직였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좌상기 쪽 3선의 느는 수를 확실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 중앙을 먼저 움직인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예전에도 제가 허영호 구단과 평소에 연습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허영호 구단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국면을 단순하게 잘 만들어 갑니다. 지금도 좌변 쪽 전투만 보면 네. 흑이 과연 이 널브러진 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어려운 국면이긴 했습니다만 허영호 구단이 그래도 어떤 길을 발견을 했네요. 지금은 안에서 흑도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흑이 그 정도로 만족이 5, 되나요? 6. 즉 그게 문제죠. 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발입니까? 저 수도 재밌습니다. 중앙도 지키겠다는 뜻인가요? 지금은요, 여차하면 좌변을 아예 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확실히 이런 20초. 그 발상은 허영호 구단의 장점이네요. 넷, 그런데 6, 그렇게 되면 7, 들어가서 애써 수를 낸 게 손해 아닌가요? 굉장히 유연한 발상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눌러 막은 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두어지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큰데요. 우선 이쪽이 잡힌다고 보면요. 네. 이제 이런 정도로 잡히죠. 근데 한번 가장 쉽게 간명하게 잡는 수가 이런 수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의 외세를 보시면 여기가 활용이 되고 여기가 활용이 되죠. 네. 그리고 이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간 순간에는 뭔가 흙이 안에서 살고자 들어갔지만 네. 애초에 형태가 백집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백집은 그대로 백집입니다. 여기 엄청난 세력이 생겼고요. 그 과정에서 이곳을 빵 따내면서 상변 돌파하는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진행은 흙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 이렇게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안에서 그냥 쉽게 네. 잡는 것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반발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를 따냈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두고 네. 받으니까 또 따냈네요. 일단 이 패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허영호 구단이 만약에 백이 안쪽에서 받는다면 이제는 뭐 이런 활용도 활용이지만 아예 이쪽을 뛰어나와서 뭔가 놓고 따내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백이 아까 같은 활용을 당하지 않으면서 흑도를 잡기 위해선 이수가 있는데 네. 이제 재미있는 것이요. 흑이 여기를 살려 나오면 나중에 어떤 뒷맛이 있냐면요. 느는 것이 비말을 받아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두는 순간 이제 받았다고 치고 여기를 두는 순간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또 수가 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버려도 깔끔하게 상대방의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그래서 네. 흑의 작전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전은 결국 팩감을 썼네요. 네. 팩감을 쓰고 하나 따내고 받았는데요. 흑이 단수 치니까 따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는 흑돌이 있고요. 일단 이 패의 공방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패를 흑이 이길 수 없다면 그때는 여기를 늘어야 하는데 네. 만약 여기를 느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때는 이수가 판단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패를 흑이 이길지 백이 이길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유연한 발상을 보여줬는데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7, 8, 9. 지금 9에 황급히 착점을 했는데요. 결국 돌아갔네요. 지금까지 허영호 구단의 유연한 발상을 칭찬했던 제가 좀 민망해지네요. 네. 허영호 구단이 그렇다면 팩감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일 텐데 팩감이 없다고 봤으면 애초에 중앙을 막은 수로 안에서 미리 20초, 늘었던 것이 나았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오히려 흑이 넷, 먼저 막았기 때문에 좀 다섯, 손해를 봤습니다. 6, 7, 8, 9. 발상은 유연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네요. 저는 허영호 구단이 중앙을 틀어 막길래 당연히 네. 팩감은 많다고 보고 틀어 막았을 줄 알았고요. 그리고 좌변을 살리다가 중앙을 막는 발상 자체가 저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폭풍 칭찬을 하나, 했었는데 둘, 이건 백이 오히려 처리가 잘 됐네요. 네. 5, 그래도 여섯, 중앙을 일곱, 얻긴 했잖아요. 8, 9. 근데 중앙이 뭐 완벽하게 틀어 막혀진 자세가 아니라서 네. 이 정도 진행이라면 좌변에서 어느 한쪽이 크게 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우세했던 김명훈 2단 계속해서 좋은 형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군요. 김명훈 2단의 바둑을 하나, 보면 굉장히 둘, 단단하다는 느낌을 셋, 주는데요. 넷, 다섯,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7, 8. 어떠한 한 장면에서 상대에게 의외의 수를 당한다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김명훈 2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재 4인방으로 대표되던 한국의 이 신예 기사 구도가 김명훈 2단의 등장과 마지막. 함께 네.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셋, 넷, 다섯. 사실 김명훈 2단이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영재 4인방과 비견될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름값만 따져본다면 그 영재 4인방에 비해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죠. 네. 지금도 영재 4인방, 뭐 이동훈, 신민준, 신진서, 변상일 이런 선수들이 김명훈 2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네. 김명훈 2단보다 랭킹이 높은 기사는 넷, 다섯, 이동훈 선수뿐입니다. 여섯, 네. 7, 8, 9.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먼저 치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김명훈 2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참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 성장을 한 기사들 약간은 거품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김명훈 2단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저는 줄기차게 이 국가대표의 성적을 놓고 보거나 김명훈 2단의 대국 내용을 놓고 봐서는 이 선수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어떻게 본다면 김명훈 2단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기세 좋게 성적을 냈다 뿐이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거나 아니면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냈다거나 혹은 또래 기사들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서 신예 최강이라거나 그런 것은 모두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선수의 행보를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바둑을 보진 못했지만 상대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기세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정확히 기풍은 뭔가요? 기풍은 탄탄한 바둑이죠. 네. 흰 바둑은 아니고요.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기세는 좋지만 바둑에서 기세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간 수읽기 위주로 두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최근에 이 전형적인 신예 기사의 기풍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중국의 천여회 구단 같은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단단하면서 수읽기 위주의 바둑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집으로는 허영호 구단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이 집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좌변 쪽에 있는 흙 2점을 어떤 식으로든 살려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네. 우상 귀 쪽에 3, 3을 갖다 붙인다면 그곳에서 흙이 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쪽의 뒷맛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도 마지막 이 바둑의 중요한 둘, 셋,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흙의 여섯, 집처럼 보이는 일곱, 곳인데 그렇지가 여덟, 않군요. 아홉. 네. 우상기 3, 3 붙이면 제가 보기엔 흙이 잘해봐야 패 정도 낼 수 네.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 부분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흙이 좀 더 급해지는데요. 네, 우선은 집이 좀 부족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역시나 허영호 구단도 지금 좌변 쪽에 흑도를 살려 나오는데요. 지금 먹여친 수는 선수죠. 백이 받지 않는다면 네. 한 번 더 1의 2 자리를 흙이 한 집 내는 모양으로 젖혀가서 크게 수가 납니다. 20초. 하나, 좌변을 온전히 살려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좌변을 뭐 살려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네. 마지막 흑의 입장에서는 우상기도 가고 싶고요. 네. 두고 싶은 자리가 많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우상기 선택하네요. 이제 젖으로 완벽한 집이 되었습니다. 네.
대신에 좌중앙 쪽은 백의 차지가 되면서 여전히 흐름은 김명훈 2단이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수로 다 제압이 된 건가요? 네, 지금은 잡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크게 들어갔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개가를 해보니까요. 큰 차이는 아닌데 네.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추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20초. 획도 해볼 수 있는 하나, 형세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네, 기본적으로는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셋, 보세요. 넷, 제 느낌으로는 다섯, 여섯, 반집이나 한 집 반 정도 여덟. 그 정도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네. 아직 중앙도 뻥 뚫려 있는데 그런 계산이 가능한 건가요? 뭐 이곳이 몇 집 이런 것은 완벽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 보통 계산을 하고 나서 감에 의존해서 결국은 이제 형세 판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하나, 형세 판단으로는 지금은 그 정도 셋, 백이 좋아 보입니다. 넷, 그렇다면 뭐 백이 여섯,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일곱, 볼 수는 없는 여덟, 형세잖아요. 아홉. 보통 이런 정상권에 근접한 기사들의 대결에서 네. 아주 유리하다고 해봤자 한 두세 집 반이니까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하도 서로 물러서지 않을 텐데요. 백이 물러섰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차이로 보였거든요. 아,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으로 가는군요. 자, 좌 쪽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흙이 뭐 이쪽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네. 다른 큰 자리 중앙을 간다거나 혹은 지금은 역끝내기로 여기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곳을 두지 않았을 때는 찍고 막는 게 다 선수니까요. 이런 식으로 갔다면 미세하거나 약간 백이 좋아 보였던 국면에서 네. 허영호 구단이 이 패를 굴복시키기 위해 이쪽을 두었고 실전은 네. 오히려 반발을 했네요. 네, 반발한 순간 흙도 어쩔 수 없죠. 이제 네. 와서 여길 따낼 수는 없기 때문에 패를 들어갔고요. 뭐 이제는 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뭐 서로 간의 이 패감을 좀 봐야겠는데요. 네. 글쎄요, 흙의 패감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네. 실전은 이제 여기를 중앙을 썼고요. 썼네요. 네. 여기를 쓰고, 네, 다시 되따냈고요. 백은 우상으로 향했네요. 네. 지금 서로 패감이 그렇다면 이제 이쪽과 이쪽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네. 김명훈 2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패감을 아끼는 이유가 이런 거네요. 나중에 여차하면은 끝내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치중 가고 이으면 안에서 빅이 납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래서 빅을 만드는 것이 더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팩감을 아끼고 있고요. 네. 네, 실전에 이렇게 쓰니까 따내고. 네, 이걸 따냈고요. 네, 그렇죠. 여기 나가는 팩감을 썼고요. 네. 그리고 따냈고. 네. 역시 다시 우상으로 향했네요. 네, 지금 뭐 서로 주어진 팩감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끊고 나서 따냈고요. 네, 이쪽을 끊었습니다. 네. 서로 간의 팩감이 꽤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흙의 팩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백이 받지 않고 흙이 이렇게 패를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는 흙이 지면 바둑은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팩감을 썼고요. 이제 나와 이쪽에서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받긴 받았는데 이쪽으로 받으면 패를 해소당했을 때 여기 단수 치는 수가 남다 보니까 이쪽으로 네. 받은 것입니다. 받고 네. 우상을 다시 받고요. 그리고 글쎄요. 근데 이건 흙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계속 패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흙의 팩감이 앞으로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백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거죠? 백은 이쪽 부분에 팩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네요. 지금 뭔가 백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해소했죠? 그렇네요. 네. 여기 팩감을 썼을 때 실전을 백이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받고 실전에 여기 쓴 것은 김명우 2단이 착각입니다. 받으려면 이렇게 받았어야 되고 이렇게 받았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둑이 끝났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이렇게 받았다면 여기 팩감을 쓰면 네. 앞으로 팩감이 5개가 나옵니다. 2수까지 해서 5개가 나오는데 네. 지금 전체 국면에서 흙의 팩감이 5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면 바둑이 끝났던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잇고 나서 여기 팩감을 쓰니까 흙이 해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흙돌이 살아 있습니다. 네, 실전에 네. 다른 곳으로 손을 빼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잡으러 가면요. 네.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젖히고 여기를 꽉 이어버려요. 네. 끊어야죠. 그때 여기를 젖힙니다. 받으면 백이 오히려 잡히니까 잡아야 합니다. 네. 그때 단수 치고 넘어가면 쭉 타고 넘어갔죠. 그렇군요. 이렇게 단수가 돼 있다면 다르죠. 다르죠. 백돌이 네. 여기 공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백이 이 팩감을 이렇게 받았다면 여기가 전부 팩감이 되는 장면을 실전은 네. 이쪽으로 이었기 때문에 팩감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었고 또 그것도 네. 착각을 알아채지 못하다가 헛팩감을 썼습니다. 결론은 팩감이 아닌 거네요. 네, 팩감이 아닙니다. 네. 이건 치명타인데요. 이거는 공짜로 이 부분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물론 중앙에 굉장히 큰 자리에 백이 먼저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흐름은 흙이 역전 흐름입니다. 네. 자, 김명훈 2단의 실수가 나오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수 쉰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신중한 김명훈 2단에게서 여덟, 좀처럼 볼 수 없는 아홉.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결정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좌하귀에서 받은 피해만큼 중앙에서 복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역전이 아니면 이상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일기를 해보았다면 전혀 실수할 장면은 아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깜빡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활 문제였다면 제가 볼 때는 김명훈 2단이 한 3초 내에 풀거든요. 네. 별로 어려운 수도 아니었는데 의외의 곳에서 착각이 나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여섯, 좌변을 막아서 여덟, 흑도를 추궁하지 못한 것은 네. 그런 연유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김명훈 2단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네. 그냥 어설픈 데를 두고 나서 좌하기에서 패가 났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앙을 깨 들어가면서 다음에 실전처럼 한 번 더 들어가는 큰 자리를 남겨두고 패를 걸어갔기 때문에 패에서 지고 했지만 선우수가 뒤바뀌면서 그래도 중앙을 갈 수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흐름이 바뀐 건 분명하죠. 네, 지금은 분명 흑이 우세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김명훈 2단 머릿속에 좌변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이 현재 김명훈 2단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네.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는다는 유명한 바둑 격언이 있듯이 한번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넷, 다섯, 그 실수한 장면에 얽매여서는 좋은 바둑을 둘 수 일곱, 없습니다. 여덟, 아홉. 또 허영호 구단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네. 좌하기 패를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백이 패감이 많아져서 우하기의 패는 원래 흑이 굴복당할 패가 아니었음에도 굴복을 당했고요. 네. 그리고 중앙을 백이 먼저 갔습니다. 분명 역전이긴 한데 네. 하나, 그 차이가 방심할 수 있을 만큼 크진 않아요. 허영호 구단도 지금은 그 앞선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상대의 실수가 나왔을 때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지금 우하기에 김명훈 2단이 흑도를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자리가 흑이 괴롭힘 당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좌하기에 패를 이기면서 네. 백이 패감이 많아진 거예요. 국면이 백이 두터워진 거죠. 둘, 그러면서 계속 굴복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저런 점을 여섯, 고려해 본다면 일곱, 허영호 구단도 지금 여덟, 마냥 아홉. 방심할 수 있는 차이의 우세는 아닙니다. 또 하나 심리적인 부분은 이렇게 김명훈 2단이 꽤 괜찮다가 갑자기 상대에게 우세를 내주었을 때 아무래도 강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허영호 구단이 반발을 해야 할 장면에서도 계속 후퇴만 한다면 점점 차이가 줄어들면서 미세해질 수 있거든요. 여섯, 지금은 일곱, 허영호 구단도 여덟. 그렇고 김명훈 2단도 그렇고 좀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는 국면입니다. 이 바둑을 손에 넣기까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두 기사 모두 많아요. 네. 일단 우하 패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셋, 시종일관 넷, 백이 주도권을 쥐었던 다섯, 바둑인데 허영호 구단이 여섯, 처음으로 우세를 여덟, 손에 넣었기 아홉. 때문에 네. 지금은 흑이 마무리만 잘 해낸다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바둑은 확실히 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영호 구단이 두는 걸 봐서 그렇게 냉정하게 둔다는 느낌은 없네요. 방금 전에 좌변의 2선 저친수는 악수 패감입니다. 마지막. 한 집 악수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두 집 정도는 악수거든요. 두 집 악수 패감을 썼다는 것은 우하기의 패를 네. 흑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우하기의 패를 이긴다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하기의 패를 지고 또 한 번 후퇴해서 우하기를 흑이 살아야 한다면 지금 좌변의 패는 쓰지 않고 그냥 후퇴하는 것이 나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팩감은 여전히 백이 많은 거죠? 백의 팩감은 곳곳에 마지막. 눈에 띄는데 흙은 좌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셋. 자, 끝까지 버티지를 못하는데요. 자, 좌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쪽을 사용을 했거든요. 허영우 구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을 따냈을 때 지금 여기 팩감을 썼어요. 이 네. 팩감 쓴 이상은 패를 이겼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패를 졌죠. 네. 지금 이 팩감이 큰 악수인 이유는요. 이 다음에는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환이 없었다면 흙이 여기를 젖히면요. 네. 백이 막으면 단수 쳐서 아예 큰 수가 나버리고요. 이렇게 후퇴해도 한 칸 네.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붙이는 끝내기까지 있고요. 아, 이런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 여기까지 네. 전부 집이 아닌 장면을 둬서 네. 수를 다 없앤 거네요. 두는 순간 지금은 여기는 세 집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런 곳을 쓰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또 한 번 우하기에서 네. 이제 2패를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곳은 이제 교환이 되어 있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이 패가 진행 중인데요. 네, 흙이 이곳에 백감을 썼고요. 네. 네. 지금 이곳에서 흙이 한 2집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제가 계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냉정하게 두면 흙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추격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군요. 네, 지금 여기도 써져 있고요. 네. 그렇다면 김명훈 이단은 이 좌변에서의 실수를 한 이후에 냉정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네. 허영호 구단은 이 악수 팩감을 쓰고 후퇴한 것에 대한 냉정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네, 지금 또 여기를 쓰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패는 흙이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둑은 흙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은 뭐 개가보다도 얼마나 허영호 구단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약간의 실수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형사님 괜찮아 보이네요. 네, 결국은 흙이 오히려 팩감을 우변으로 사용했고요. 좌중앙 쪽에 패를 백이 양보하면서 네. 서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한 것은 그래도 허영호 구단이 꽤 냉정하게 판단을 했네요. 네. 20초. 하나, 둘. 이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네요. 네. 이제는 서로 어려웠던 그 패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약 4번에 걸친 패 공방이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단순 끝내기 승부이고요. 셋, 바둑은 넷, 흙이 좋습니다. 5, 6, 7, 8, 9. 서로 실수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김명훈 이단의 실수가 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허영호 구단이 했던 실수는 한 2집 정도 네. 손해였다면 김명훈 이단의 실수는 약 10집은 손해 갔거든요. 네. 아무래도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결정적인 실수가 늦게 셋, 나올수록 넷, 형사를 만회하기가 다섯, 더 힘들죠. 6, 네. 7. 오늘 바둑은 마지막에 실수한 쪽은 허영호 구단이었습니다만 그 실수가 결정적이진 않았고요. 또 그 상황에서 냉정을 차린 것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훈 이단은 기본기가 탄탄한 기사로 잘 알려져 있어서 네.
사실 좌변에서와 같은 실수는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상대가 실수하게끔 또 유도해서 작은 빈틈을 찔러 들어간 것도 역시 허영우 구단 다웠고요. 허영우 구단이 오랫동안 바둑판을 떠나 있었지만 뭐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전부터 항상 허영우 구단의 바둑을 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는 참 많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느꼈었거든요. 강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유연함 그리고 냉정함 마지막. 쪽에서 일가견이 하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일곱, 조한승 구단과 여덟, 좀 비슷한가요? 아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한승 구단의 유연함과 박영훈 구단의 계산력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냉정함을 조금씩 겸비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라면 좀 치열함일까요? 20초. 치열함이라던가 또는 둘, 초읽기 넷, 상황에서 흔들리는 다섯, 모습을 여섯, 자주 보이거든요. 네. 그런 점은 여덟, 허영우 구단의 약점으로 아홉. 꼽히고요. 그리고 허영우 구단이 수읽기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기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고 마지막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허영우 구단도 셋, 사실 이 다섯, 명성으로 볼 때 지금의 여섯, 랭킹에 있을 일곱, 기사는 아니니까요. 여덟, 앞으로의 활약이 아홉. 기대가 됩니다. 한때 랭킹 4위까지 올랐던 선수니까요. 네. 이렇게 20이 넘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허영우 구단 자존심의 상처가 되겠죠. 마지막 허영우 하나, 구단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는 이 중국 바둑계에서 다섯, 가장 두려워하던 여섯, 한국 기사가 일곱, 허영우 구단일 정도로 여덟, 특히 아홉. 중국 기사 킬러였습니다. 네. 중국 기사 중에서도 중국의 신예 기사들은 보통 허영우 구단의 이런 냉정함을 거의 넘지 못했었거든요. 자, 오늘 바둑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두 기사의 사석이 말을 해주네요. 네. 오늘 마지막 바둑은 만약 개각까지 하나, 간다면 둘, 딱 봐도 한 셋, 300수 이상은 갈 것 같은 다섯, 그런 바둑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이런 바둑 한 판 두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죠. 저도 예전에 기억에 남는 승부가 신예 기사인 이원영 선수와 네. 바둑 리그에서 대국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 끝나고 나서 반상에는 서로 간에 집이 없었습니다. 사석만 남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약 380수 정도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끝까지 승부를 보는 바둑보다는 타협이 여러 번 넷, 벌어지다 다섯, 보면 또 그런 바둑이 여섯, 되는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이제 싸우다 아홉. 타협했다를 반복하면 보통 그런 식으로 수순이 길어지죠. 그리고 수순이 길어짐에 있어서는 패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네. 예, 아마추어 하나, 바둑 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도 넷, 아마 패일 것 다섯, 같은데요. 여섯, 일곱, 보통 이렇게 여덟, 아마추어 애기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를 두려워하는 실력은 한 초보자부터 한 5급까지 정도 네. 패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는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끝내기입니다. 네. 끝내기가 승패를, 특히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승패를 크게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좀 경시하는 경향도 있고, 마지막 그렇다고는 하지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뭐 중반전이나 이런 곳은 프로에 비해서 50점 이상은 다 둔다고 하더라도 끝내기는 대부분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네. 끝내기까지 가는 바둑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취미로 바둑을 할 때 여기가 몇 집, 저기가 몇 집을 계산해서 두려고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 네. 5, 6, 7, 솔직히 8, 9.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이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게 끝내기 수업이었었는데요. 네. 사실 끝내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프로 기사들도 끝내기를 많이 경시했던 적이 있었고요. 둘, 이창호 셋, 구단이 등장하면서 넷, 좀 다섯. 중시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중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조은현 구단이 워낙 압도적인 한국 바둑계 1인자다 보니까 끝내기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바둑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조은현 구단의 기풍 자체가 끝내기보다는 중반전을 중시하는 기풍이었기 때문에 네. 끝내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창호 구단이 등장과 함께 이창호 구단이 뭔가 그 두는 수법에서는 조은현 구단보다 조금 약해 보이면서도 결국 승리를 가져온 것은 이창호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끝내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분명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끝내기에 강한 기사들이 미세하게 부족한 바둑을 또 없던 반집을 캐내면서 역전시킬 때 또 그걸 보는 묘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미세한 반집 승부 끝에 이제 반집승을 거둔 기사가 같이 이 연구실에 와서 그 바둑을 검토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끝내기를 짚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할 때 보면 거의 소름이 끼칩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그런 승부는 아닌 거죠? 네,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졌고요. 마지막 지금은 대략 반면 10집 정도 차이로 보입니다. 4, 5, 6, 7, 8, 9. 최근에 이 끝내기가 강한 기사의 계보를 잇는 선수들로 보통 이동훈 선수나 나연 선수가 꼽히잖아요. 네. 둘, 그런데 셋, 사실 넷, 4, 5년 전만 하더라도 다섯, 이 일곱, 박용훈 구단과 여덟, 허영호 구단이 아홉. 꼽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입단하는 기사들은 예전보다 확실히 끝내기가 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두 끝내기가 강하죠. 네. 예전에 박용훈 구단과 허영호 구단의 끝내기가 가장 강하다고 평가를 받던 시절에 이 끝내기에서도 기풍이 조금 달랐는데요. 박용훈 구단 같은 경우는 끝내기에서 마지막. 불리했던 바둑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격해서 뭐 반집 역전승을 거두는 네. 그런 끝내기의 강함이었다면 허영호 구단은 유리한 바둑을 걸어 잠금에 있어서 네. 꽤 여유가 있었음에도 가장 안전한 길로 계속 안전한 쪽으로 가서 결국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지켜내는 그런 끝내기의 강함이 있었습니다. 끝내기 강한 선수들도 또 마지막. 각각의 기풍이 하나, 조금씩 다르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최근에는 다들 끝내기가 강해지다 보니 이렇게 원래 끝내기를 주무기로 하던 선수들이 또 이걸 주무기로 사용하긴 힘들어졌고요. 네.
예전에 이창호 구단 시절에는 더했죠.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는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는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가 지금의 초일류 끝내기만큼이나 강했었고 또 다른 기사들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가 타이 추정을 불허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허영호 구단이나 박영호 구단이 활약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 정도로 전체적인 기사들의 끝내기 수준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신예 기사들이 끝내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세계 바둑계 이 끝내기 분야 정점에 있는 기사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빈틈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초일류 기사들이 신예 기사들과의 이 차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반이나 이 초반 반면 운영에서 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20초. 하나. 끝내기는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끝내기도 별로 남질 않았어요. 넷, 잔 끝내기만 다섯, 남아 있습니다. 여섯, 오늘 바둑은 한창 여덟, 아홉. 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둑이 끝이 나버렸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남아있는 끝내기로 사실 형세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반면 네. 열집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 차이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마지막에도 사실 김영웅 2단이 착각일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패감이 없어서 둔 수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여기를 둘 때 이 네. 대마를 노리는 것이지만 흙이 받지를 않았어요. 네. 여기를 끊어도 이곳에 한 집을 확보했고 여기를 찝으면 네. 이제 또 한 집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패까지 이겨서는 흙의 반면 열집 우세는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이 이 좌변에서 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냉정함을 되찾고 나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네. 자, 형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무리 수순 지켜보시죠. 자, 한참 전에도 반면 열집 정도였던 것 같은데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역시 그 정도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영훈 2단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판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 신예 기사와 인류 기사가 만났을 때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죠. 초반 반면 운영에서 김영훈 2단이 앞서 나갔고요. 오히려 끈질기게 상대를 따라잡은 것이 허영호 구단이었고요. 또 그 틈에서 김영훈 2단이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패 공방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바둑이 다 끝나가는 이 순간까지도 우변에 패를 하고 있는 두 대국자인데요. 지금은 저 패가 승부패는 아닙니다. 패와는 관계없이 획이 남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다 끝난 상태에서 수순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허영호 구단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밀 네. 계산을 하는 것으로 하나, 보이고요. 둘, 이겼다는 확신이 셋, 있다면 패를 양보를 넷. 할 겁니다. 다섯. 네, 저수가 바로 승리 선언이네요. 김명훈 2단도 큰 아쉬움을 달래고 있을 텐데요. 20초. 하나, 둘, 셋. 돌을 거둡니다. 네, 지금 바로 지적을 하죠. 네. 지금 그 수로 거길 찝었으면 바둑이 끝이었는데요. 네, 허영호 구단이 바로 대책이 없었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네, 허영우 구단 김명훈 2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2회전에 진출을 합니다. 김명훈 2단은 그 실수가 나왔던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수를 곱씹어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 바둑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네. 네, 허영우 구단이 이 바둑을 손에 넣었지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했죠. 네. 역시 김명훈 2단의 실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허영우 구단이 오늘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진감래라고 결국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노련함을 보여준 건 허영우 구단이었고요. 네, 중반 이후에 마무리 단계에서도 실수가 나왔지만 역시 네. 냉정함하면 허영우 구단이었죠. 네, 자, 허영우 구단도 2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본선 1회전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